네,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오랜 기간 좀 조정을 받아온 상태인데 이제서야 좀 기지개를 좀 피는 모습이 좀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여러 모멘텀들이 있겠지만 현 정부 지지율이 좀 악화되면서 또 다음 정부에서 또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좀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최근에 이제 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좀 포함해서 해외 원전 시장 협력 강화 이슈가 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좀 전환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소식에 대해서 좀 관련한 기업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원자력 발전 시장에 한국과 미국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 의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강력하게 좀 추진을 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그 정책 기조를 지금 변함없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 공동 진출 혹은 원자력 수주에 대해서 각 두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좀 강력하게 네. 좀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해외 원전 수주들이 뭐 유럽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중동 쪽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 와중에서 러시아랑 중국이 대부분 수주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이 좀 소외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가 뭐 우라룸이나 죄송합니다 발음이 일단은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핵 그 폭탄하고 관련된 그런 물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물질의 반출입이 모니터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지은 원전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원자력 어떤 안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향후 짓는 뭐 새로 건설하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원전 관련된 설계라든지 시공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텍사스 한파 때문에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체 에너지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태양력이나 풍력 쪽에서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 단전된 게 많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대체 에너지 가지고는 뭐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어느 정도 좀 두각이 됐고 보조수단 혹은 지금의 어느 발전량 혹은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전기량을 원자력도 같이 해야만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원자력 발전소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시장 주도주가 좀 부재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원 재료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전에 대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유럽은 뭐 극렬 반대입니다. 프랑스, 독일은 아예 뭐 탈원전 예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SMR이라는 건데요. SMR이 뭐냐면은 소형 뭐 원자로 모듈, 소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원자로의 한 10분의 1 정도 축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발전용으로 쓰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잠수함이라든지 군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탈원전한 유럽조차도 이 SMR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전용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 설계까지 거의 완성 단계에 온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형 원자로로 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10분의 1 정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발전량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안정성이 좀 다 확보가 되고 여기저기 이제 뭐 조금 뭐
대부분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해안가에 있거든요. 대량의 그쵸. 수증기가 필요하고 이걸 냉각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형 원자로를 하면은 내륙 깊숙이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거를 향후에 발전용으로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환경 그 폐기물을 좀 급격히 줄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친환경 대체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민주당에서 이걸 지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발전, 그러니까 기존의 뭐 태양력이나 풍력으로는 이거 100% 예,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연관이 돼서 대체 에너지 쪽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려고요. 근데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가 뭐 저탄소 발전인 거는 확실하고요. 맞는 얘기지만 일단 그래서 미국도 그런 입장이고 유럽도 지금 약간 이제 스탠스가 바뀌는 게 뭐 7월 달 돼서야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대체 에너지냐, 그린 에너지냐 이거에 대해서 기준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원자력 발전은 대체 에너지다 혹은 뭐 그린 에너지다라는 게 7월 달쯤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기존 연구들은 대체 에너지를 좀 지지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태양력, 풍력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SMR을 기반으로 한 그런 원자력 발전이 새로운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미래에 엄청난 전력 수요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도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뉴스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좀 수시로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오늘 관련주 좀 핫한 종목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이제 두산그룹의 구조적 조정과 이제 두산중공업 내에서 이제 채권단 지원 등 소식 때문에 사실 대시세가 정말 발생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예. 작년에 엄청난 시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번 한미 해외 원전 공동 진출 합의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발전 뭐 기자재 관련 회사입니다. 근데 뭐 원자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체 에너지, 뭐 가스 에너지, 기타 이제 발전소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런 기자재 관련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대시세가 났던 거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두 번째는 풍력 산업의 진출에 따른 성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 4배 이상 급등을 했던 모습이 보여졌고요. 네. 그 뭐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도를 시킬 수 없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고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쉽게 도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내걸면서 산업은행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채권단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측면들이 있고요. 뭐 두산인프라코어도 매각을 하고 여러 자회사도 매각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산업은행 자금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일단 채무를 좀 갚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네. 일단 먹거리들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원자력 관련된 혹은 풍력이라든지 기타 뭐 천연가스 관련된 발전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자재 수주는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좀 밝다. 다만 지금 반등한 거는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단기적인 재료 뉴스 모멘텀으로 올라왔고요. 사실 여기서 더 가겠느냐라는 거는 조금 의문점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고 사실은 조금 더 조정을 좀 보인 다음에 주식 자체가 좀 안정화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히려 팔까 네, 쪽으로 뭐 올라오면 좀 팔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저도 좀 주의 깊게 봐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경영정 상황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했던 상황이었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변화가 되면서 올해는 확실히 좋을 거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견이 좀 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올해 내내 좀 시세에 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원전 이슈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향후 좀 그런 사업적인 요인들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요인들이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강하게 반영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내 코스피 200 종목 내 관련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조금 추세적으로 조금 더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재료가 괜찮은 재료들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조금 더 급등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 고점도 한 차례 정도는 충분히 이번 파동에서 돌파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살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 2023년분까지는 대부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번 파동 이용해서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한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사실 뭐 원전과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은 아닌데 원전발 관련해서 이제 비용 감소라든지 뭐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또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사실 16년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16년도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오늘 시세까지 이제 보면 26,000원 정도 수준인데 너무 급격하게 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방향성,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된 배경과 앞으로 좀 방향성을 좀 한번 가볍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업이죠. 이제 원래는 이제 기업인데 사실 정부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있는 산업은 사실 성장 산업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렇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나면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냈다라는 거는 국민들의 세금은 아니죠. 국민들의 전기세를 많이 걷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욕을 먹고 적자가 나면은 또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도 많이 나면 안 되고요. 적자도 많이 나면 안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적정하게 해서 가야 되는 기업인데 과거에 2010년도에 올랐던 거는 정말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네. 정말 수익이 굉장히 잘 났고요. 그때 저는 좀 위험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때려 맞는다.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한 5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도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재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일봉 잠깐 보시면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올랐던 거는 전기세를 연동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연료, 그러니까 투입되는 원가와 연동을 하겠다. 그래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단가가 올라갈 수가 밖에 없어요. 풍력이라든지 천연가스 뭐 아니면 뭐 태양력으로 하면은 이게 발전 용량 그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세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건데 사실 그렇게 뭐 올릴 수 있을까 또 의문점이 들면서 빠졌던 거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는 원자력으로 하면은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원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저도 살까 의견을 좀 드리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진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일단 뭐 기술적으로 사실 바닥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시세 차익에 사실 목적을 두고 접근해야 될 그러한 성격의 종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당장 전기세 인상에 대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한풀 좀 지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물대 부담들도 앞서 이제 작년 12월에 발생한 이 차트에서 발생한 매물대 부담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안정적인 매매를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조금은 냉철하게 좀 접근해 봤을 때는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시장의 대안들이 좀 얼마든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매매는 한국전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길게 봤을 때도 저는 조금 팔가 이견 쪽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전기술인데 3월부터 정말 실세 없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거의 3배가 가까이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시세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산업을 리드하는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차트로만 봤을 때는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부담스러운 위치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가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추가 반등을 해도 6만 원 언저리, 한 6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안고 한 10% 내외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사실입니다.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EPS 관련된 업체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자회사고요.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한 80% 정도가 원자력 관련된 매출이고,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고정비, 인건비로 되어 있고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수주가 하나씩 나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주가 날 거라는 걸 가정하에 지금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수주가 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 영업 레버리지가 급격히 이게 높기 때문에 영업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정하에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먹을 거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반등을 했던 건 뭐냐면 얘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설계 관련된 용역 업체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해줍니다. 그런 업체가 뭐 세계에서도 몇 개 없어요. 그런 프리미엄이 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원자력만 하다 보니까 수주가 없으니까 이제 뭐 다른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수소 발전이라든지 이런 뭐 설계라든지 뭐 유지 보수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새롭게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또 이게 재체 에너지 관련주로 급격히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급등락이 심해요. 영업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더 이상 먹을 거는 크진 않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분명히 소형 원자로 SMR은 뭐 예단하긴 좀 어렵지만 7월달에 EU에서 이거는 친환경 관련 발전이라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국내에서는 투트랙 전략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선 탈원전을 하지만 SMR 관련해서는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럽에서 SMR은 이거는 뭐 그린 에너지야 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도 지금 그린 에너지 쪽으로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로 넣기 시작하니까 그럼 국내에 탈원전이지만 SMR 관련된 발전소는 지어질 수가 있거든요. 명분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용역 서비스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다만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재료가 이미 노출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먹을 건 별로 없다. 다만 저는 뭐 4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봐서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만원, 10만원 정도 물론 이제 그건 조금 더 중장기지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프리미엄이 좀 과다하게 좀 주어진 상태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면 작정하고 일단 뭐 메이저 주체 몇 곳에서 좀 띄운 거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좀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좀 여러 호재성 재료들이 있었지만 좀 단기간 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한 파동이 좀 더 나오면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나오면
팔 때고 이제 기존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기대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생각을 해둬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오히려 본 두 종목이 향후에는 오히려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은 위치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저는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좀 팔가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하겠고요. 다만 일단 채널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기존 이제 뭐 지난 2월 때 가격, 그러니까 이번 상승 파동이 발생하기 전 가격권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는 예. 뭐, 예. 그 가격권까지 지금 오지는 않겠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45,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뭐 한 4만 원 정도 부근까지 오면 그때서부터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조금 관심 종목으로는 좀 꾸준히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 조정 받고 7월달까지 좀 조정이 있는데 7월달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후에서 그 얘기들이 나오면 다시 급등하거든요. 그때 따라가도 돼요. 그렇죠. 네,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원자력 관련된 이슈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